계속해서 국민의힘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. 자,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4일에 비대위 출범 이후 대국민 사과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었죠. 자, 그런데 그날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얼굴을 두껍게 다녀야 한다면서 고개 숙이지 말라 이런 발언을 했다는 소식이 한 매체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. 자,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이 발언에 대해서 기자들이 묻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들어보시죠. 지역구에서 고개 숙이지 말라, 얼굴 두껍게 하고 다니라라는 발언을 갖다가 대표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보도가 오늘 나왔는데요. 이게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기억이 없네요. 예, 저는 그날 워낙 말을 많이 해가지고 어떤 말을 했는지 잘 기억이 없습니다. 의원 총회 회의록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마 했다고 하면은 지역에 내려가면은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의 목소리나 또 아니면 격려의 목소리가 있을 텐데 거기에 내색하지 말고 잘 경청하고 또 그분들의 입장을 잘 이해하라는 취지에서 했을 겁니다. 네, 자, 조금 전 나온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. 자, 국회에서 마은혁 정개선 조환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.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 자,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조금 전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대로 임명은 여야 합의가 있을 때까지 보류하겠다고 밝혔죠. 일단 국회에서 3사람의 임명 동의안이 통과됐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. 자, 윤희석 선임 대변인, 네. 고개 숙이지 말라, 지역 입장을 잘 경청하라는 취지였다는데 권성동 원내대표 해명 어떻게 들으셨습니까? 저희가 이 계엄 그리고 탄핵 의결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상황을 저희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저희 또 입장에서만 볼 때는 당이 이 탄핵 의결과 관련해서 대단히 좀 의견이 많이 달라지는 바람에 당 지도부가 전원 사퇴를 하고 이제 비대위를 꾸리는 단계까지 와 있지 않겠습니까? 네.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 당이 화합을 하고 하나의 단일 대우를 구성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하겠죠. 근데 이 국민들의 비판 여론에 휘둘려서 뭔가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저희가 정부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데 있어서 소홀해서는 안 된다. 국민들의 비난은 달게 받고 이것을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설득을 하면서 이 혼란을 수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보고 네. 지역에 가면 욕 먹겠지만 각오하고 얼굴을 두껍게 다녀야 한다는 말을 세속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책임을 안 느낀다든지 네. 이 상황에 대한 위기감이 없다든지 이런 오해는 안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소영주 부대변인은 할 얘기 많을 것 같습니다. 네. 누가 들어도 국민들한테 고개 숙이지 말라는 얘기로 들려요. 그러니까 이 국민들한테 고개 숙이지 않은 정치인들은요, 정치 그만하셔야 됩니다. 그런 국회의원들은 완장을 찬 동네 시정 잡배보다 더 위험한 사람들이에요. 표가 필요할 때는 굽신거리다가 표가 필요해서 국회의원 배지 달면 국민들한테 고개 숙이지 않고 얼굴 두껍게 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. 그런 분들은 너무 나쁜 유권자한테 사기를 치는 거 아니에요?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놓고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라는 분께서 얘기했다는 게 참으로 개탄스럽고요. 지금도 충분히 두껍거든요. 그런데 얼마나 더 두꺼워야 되는지 모르겠고 많이 두꺼워지면요 역겨워질 수 있다. 그런 측면에서 좀 저는 좀 정상적인 사고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. 네, 자, 정원순 노수련, 국민의힘이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 체제로 출범하지 않았습니까? 자, 그런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지지층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. 그 권영세 의원 지역구가 용산인데 네. 그 지역구 사무실로 사과하면은 배신자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근조화안까지 보낼 정도로. 네, 근조화안이 지금 권영세 의원 사무실로 배달된 건데 영세야 대국민 사과하면 정치 퇴출, 국민의힘 책임당원 일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. SNS로도 사과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계속 보내지고 있다고 하고요. 네. 또 가로세로 연구소라고 이 구구적 색채를 많이 띈 있는데 네. 거기서는 사과하면 뭘 폭로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나서고
그 굉장히 뭐 대통령은 좌파와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데 여당이 사과를 하는 게 장난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가 많이 온다고 해요. 근데 뭐 분명히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긴 한데 네. 뭐 글쎄요. 이런 것 때문에 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뭐 이게 이렇게 우왕좌왕 내지는 좌지우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자 윤희석 선임 대변인이 강성 지지층은 대국민 사과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또 당 일각에서는 이 사태가 너무 오래 지났는데 이제서 사과하는 건 너무 늦은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어요. 당 지지층 중에서도 좀 강성이시고 본인의 의견을 좀 많이 표출하는 분들의 의견이 과도하게 표집이 되면 오늘과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죠. 그분들의 심정도 헤아리고 또 사과가 제대로 없었다. 지금까지 지난 기간이 얼마인데 아직도 없느냐. 이런 지적도 잘 수용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이 사태에 대해서 저희 당이 감내해야 될 모든 것에 대해서 새로 임명되실 비대위원장께서 확실하게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당이 입장을 정했다. 그래서 일부 강성 지지층의 여론에 너무 휘둘리지는 않을 것이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자 서영주 부대변인이 객관적으로 보기는 어때요? 이제 오는 30일에 권영세 비대위 체제가 출범을 하는데 권영세 비대위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국민의힘 내부 사정은 뭡니까? 내부 사정은 딱 명확하죠. 지금 내일 안에 우두머리가 대통령으로 피해자로 적시됐으니 관계를 절연해야 되는데 네. 그건 어려울 것이고요. 사과를 하는 것도 너무 당연한 것인데 석고대죄를 해도 부족할 판에 강성 지지층에 휘둘려서 협박을 당하고 있다면 권영세 비대위원장 할 수 있는 게 없어요. 결국에는 그저 그냥 비대위원장 자리에 직함에 있어서 얼굴 마담을 할 뿐일 것 같고요. 실질적으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의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내일 안에 찬성하는 당의 어떤 실질적인 권한은 행사할 것 같다. 그냥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냥 이름과 얼굴 그 정도만 비대위원장의 역할을 할 것 같다고 보입니다. 네, 자 윤희석 선임 대변인 일단 당내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제가 보기에는 이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 그리고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, 어떻게 융합할 것인가 문제가 아니겠어요? 네.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? 일단 뭐 하나의 단일 대우로 가는데 협조를 해야 되겠죠. 각각의 의원들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고 특히 탄핵이라는 가장 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달랐을 뿐이지 정부 여당의 일원으로서 이 시대에 우리나라 국정 운영에 대해서 책임감 갖고 있다는 것은 네. 전혀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. 각각 개인의 생각은 뒤로 하고 당이 먼저 하나로 뭉치는데 진력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아마도 그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. 네, 저 탄핵에 찬성했던 국민의힘 최다선 의원 조경태 의원께서 지금 인터뷰를 해서 기다리고 계시니까요. 이 얘기 계속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정치여담 야담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죠.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,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, 정화석 SBS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.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. 네, 뉴스 브리핑은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.